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민주당의 DNA인 내로남불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명분없는 단식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말대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선택은 쇄신과 반성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최선의 해법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께 오늘 연설문의 내용을 되묻고 싶습니다.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청구가 과연 정치행위인가요? 검찰 보고 비회기 때를 기다려 청구하라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비상식적 방법으로 유례도 없는 8월 회기 변경을 했습니다. 영장 청구 시기마저 민주당이 정하겠다는 것은 삐뚤어진 특권 의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 외교를 위해 유엔 총회 참석자 출국한 날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요구를 한 것 또한 매우 유감입니다.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이 마비됩니다. 새로운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백해무익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하라는데 이 말은 통계 조작 수법을 배우라는 말로 들립니다. 감사원이 하명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낯 부끄럽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를 방해한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겠다는 주장 또한 공허한 메아리로 들립니다. 용이 되길 꿈꾸는 붕어, 가재, 개구리의 희망을 무참히 질밟은 사람이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의 말씀 중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말은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대선 3일을 앞두고 긴만배발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표심을 도둑질하려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입니다. 남 탓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168석을 가진 제1당의 내로남불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만시지찬이기는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입니다. 최강욱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입시를 방해했습니다.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아직 하급심 단계입니다. 그 사이 성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 한병도, 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습니다. 이 추세면 조국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집니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였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의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사법이
난무했습니다.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균용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꼼꼼히 검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답을 정한 듯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이미 부정적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식물법원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의 신뢰 회복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